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너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히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죠.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의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난 너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그 선율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몰라. 그건 결국 늦게 배달되는 편지와 같은 거지. 산 뒤에 표에 적힌 출발 시간을 보고 나서야 그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차표처럼 우리는 지나간 뒤에야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의미를 알게 된 뒤에는 돌이키는 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정말 잘못했던 일만 생각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후회가 되지요. 위에서 인용한 김현수 작가의 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내 문장은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득 지난 일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잊히지 않고 계속 후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방해하기에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많든 적든 필연적으로 후회라는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후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후회를 하고 나쁜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서촌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인의 시선이 제 눈과 등 뒤쪽으로 번갈아 움직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Y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Y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난 잘 지냈지. 사실 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10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Y는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붙잡으려고도 해봤고 이유라도 들어보려 했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 별로 슬프거나 아쉽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마. 나도 너랑 헤어진 거 하나도 후회 안 하니까. 그때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거든. Y는 여전히 후회가 남은 표정이었지만 제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Y에게 한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저도 후회가 남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걸 당연시해서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대했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거나 한눈 파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분석 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사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꿀 때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도 똑같죠. 평생 가난한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와 인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책을 여럿 남긴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도시마다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가 최고라며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에릭 호퍼의 자서전 길 위의 철학자에 실린 문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5살 때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실을 한탄하고 후회만 했다면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하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후회로만 가득 차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후회를 오로지 후회하지 않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 끝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어릴 땐 동네와 학교, 학원에서 그저 틈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어울렸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니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나마 유지하던 인연도 앙상해진 겨울나무의 낙엽처럼 하나 둘 떨어지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지가 크게 좌우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삶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 있다면 삶은 활기가 넘치게 되죠.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잘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피천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연의 다음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담백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작가가 도쿄로 유학을 갔을 때 만난 인연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연의 애틋함과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라는 그의 또 다른 에세이도 좋아하는데요. 그 글을 통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제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저 하루하루 기계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문장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야 하는 이유를 살아온 자기 과거를 다시 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 살고 오직 현재만 살 수 있지만 좋은 인연이 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시간을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추억을 함께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것은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래 보아도 늘 좋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의외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연은 정말 소중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편견을 가진 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맺은 인연은 깊이도 없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입사하고 한창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늘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진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진심을 다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때 중요한 고객사와 큰 계약을 앞둔 일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담당자는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지요. 진심을 전하면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져.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저는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나중에 다른 계약건을 먼저 제안해 주셨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는 진심이라고 하면서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승환 씨는 솔직하면서도 늘 한결같아서 좋네요. 인연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인연이 눈앞에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나쁜 인연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는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재고 따지며 가식적으로 꾸미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인연들은 눈앞에 두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나쁜 걱정만 했을까요? 인연이면 헤어지려고 해도 이어지고 인연이 아니면 애를 써도 헤어진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잡고 싶었던 인연을 놓치게 된 일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인연이 나와 함께할 인연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인연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입니다. 진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위 시선을 신경 쓰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대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너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난 너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그 선율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몰라. 그건 결국 늦게 배달되는 편지와 같은 거지. 산 뒤에 표에 적힌 출발 시간을 보고 나서야 그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차표처럼 우리는 지나간 뒤에야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의미를 알게 된 뒤에는 돌이키는 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정말 잘못했던 일만 생각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후회가 되지요. 위에서 인용한 김현수 작가의 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내 문장은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득 지난 일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잊히지 않고 계속 후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방해하기에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많든 적든 필연적으로 후회라는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후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후회를 하고 나쁜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서촌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인의 시선이 제 눈과 등 뒤쪽으로 번갈아 움직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Y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Y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난 잘 지냈지. 사실 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10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Y는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붙잡으려고도 해봤고 이유라도 들어보려 했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 별로 슬프거나 아쉽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마. 나도 너랑 헤어진 거 하나도 후회 안 하니까. 그때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거든. Y는 여전히 후회가 남은 표정이었지만
제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Y에게 한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저도 후회가 남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걸 당연시해서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대했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거나 한눈 파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분석 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사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꿀 때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도 똑같지요. 평생 가난한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와 인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책을 여럿 남긴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도시마다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가 최고라며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에릭 호퍼의 자서전 길 위의 철학자에 실린 문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5살 때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실을 한탄하고 후회만 했다면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하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후회로만 가득 차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후회를 오로지 후회하지 않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 끝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어릴 땐 동네와 학교, 학원에서 그저 틈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어울렸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니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나마 유지하던 인연도 앙상해진 겨울나무의 낙엽처럼 하나 둘 떨어지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지가 크게 좌우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삶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 있다면 삶은 활기가 넘치게 되죠.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잘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피천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연의 다음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담백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작가가 도쿄로 유학을 갔을 때 만난 인연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연의 애틋함과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라는 그의 또 다른 에세이도 좋아하는데요. 그 글을 통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제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저 하루하루 기계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문장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야 하는 이유를 살아온 자기 과거를 다시 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 살고 오직 현재만 살 수 있지만 좋은 인연이 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시간을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추억을 함께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것은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래 보아도 늘 좋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의외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인연은 정말 소중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편견을 가진 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맺은 인연은 깊이도 없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입사하고 한창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늘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진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진심을 다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때 중요한 고객사와 큰 계약을 앞둔 일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담당자는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지요. 진심을 전하면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져.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저는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나중에 다른 계약건을 먼저 제안해 주셨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는 진심이라고 하면서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승환 씨는 솔직하면서도 늘 한결같아서 좋네요. 인연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인연이 눈앞에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나쁜 인연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는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재고 따지며 가식적으로 꾸미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인연들은 눈앞에 두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나쁜 걱정만 했을까요? 인연이면 헤어지려고 해도 이어지고, 인연이 아니면 애를 써도 헤어진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잡고 싶었던 인연을 놓치게 된 일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인연이 나와 함께할 인연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인연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입니다. 진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위 시선을 신경 쓰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대신 말이죠.